반갑습니다. 네, 소상공인 여러분, 오늘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전략 및 활용 가능한 마케팅 도구에 대해서 50분 동안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강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가 온라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뭐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만, 뭐 온라인이란 거는 네트워크나 인터넷, 컴퓨터 등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죠.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 얼마나 온라인 상태로 살고 계신지요? 네, 오랑님 강의 기대된다고 올려주셨는데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온라인 상태로 살고 계신가요? 예, 감히 단언컨대 한 24시간 온라인 상태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좀 뭐 온라인과 거리가 먼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잠시 잠깐 핸드폰 놔두면 내 핸드폰에 쌓여있는 재난안전 문자들, 네,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죠. 그리고 음식점 하시는 특히 소상공인 사장님들, 배달의 민족 주문, 네, 하고 올리는 이런 반가운 매출 올라가는 목소리, 네, 이런 것들도 온라인을 타고 우리 가게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어떤가요? 여러분 가상화폐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0과 1의 형태로, 디지털 형태로 가상공간에 저장이 되고 있어요. 메타버스라고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에서 요즘 많이 보실 거예요. 가상공간에 나의 부캐릭터가 있어요. 내가 거기서 돌아다니고 회의하고 쇼핑하고 관광도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의 삶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특히나 코로나19 시대잖아요. 코로나19를 맞아가지고 외부 활동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뭐 저녁 6시 이후에 인터넷 접속 시간이 뭐 과거보다 10몇 프로 증가했다라든가, 주말에 인터넷 접속 시간이 7, 8% 증가했다든가, 이런 뉴스들을 흔히 볼 수가 있고요. 또 기존에는 이렇게 온라인과 익숙하지 않았던 노년층들도 어떻게 됩니까? 메신저들을 점점 더 활발하게 전문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니어분들이 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시니어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뉴스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정말 우리가 24시간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공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온라인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마케팅. 미국에는 마케팅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케팅 협회는 실제로 이제 마케팅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 그리고 세계 유명한 기업에서 이제 마케팅을 집행하시는 그런 실무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모여서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협회인데요. 여기서는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마케팅의 정의들을 자기들이 이제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지금 업데이트된 최근 정의가 2017년 정의입니다. 그 마케팅의 정의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케팅은 고객, 클라이언트, 파트너 및 사회 전반에 가치가 있는 제공물,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를 말하는 거죠. 이런 가치가 있는 제공물을 만들고 소통하고 전달하고 교환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런 활동들을 위한 일련의 기관들과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케팅의 대부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예, 미국의 켈로그 마케팅 스쿨의 필립 코틀러라는 학자분은 마케팅이란 교환 과정을 통해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인간의 활동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마케팅의 정의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마케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온라인 도구들을 활용해서 그러한 소비자의 니즈를 읽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들을
우리 사장님들이 개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온라인을 활용해 가지고 생각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가치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들을 고객에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네. 자, 이렇게 온라인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마케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먼저 온라인 마케팅. 이게 뭘까요? 여러분 검색 도구에서 특히 구글 같은 데서 온라인 마케팅을 치면요. 요즘은 자기가 마케팅 할 수 있는 이러한 재주들을 모아 가지고 온라인에서 플랫폼화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뭐 특정한 사이트를 이제 보여드리지만 저희 사이트가 제일 좋은 사이트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가져왔고요. 저 사이트 말고 뭐 크몽이나 뭐 재능 아지트라든가 별별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저 사이트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치면요. 저렇게 나와요. 온라인 마케팅 섹션에도 온라인 마케팅 해서 그 밑에 바이럴 마케팅부터 M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 그 옆에는 또 SNS도 온라인 마케팅이죠. 블로그, 그 다음에 앱을 활용해서 하는 온라인 마케팅,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지도, 네이버 플레이스 관련된 그런 온라인 마케팅, 체험단, 기자단, 그 다음에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하죠. 우리가 유튜버들도 다 기획사 소속이에요, 이제. 예. 그래서 그러한 온라인 마케팅, 그 다음에 언론사 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뜨면 오랫동안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거든요. 네, 이런 온라인 마케팅, 포털에서 검색 영역에서 있는 온라인 마케팅. 여러 가지 온라인 마케팅 종류가 있어요. 이러한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예,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세상 어떤 큰 대기업도 이런 거 종합적으로 못하죠. 예. 특히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정의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우리 매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치 있는 제공물을 적합한 온라인 채널의 적합한 위치에 노출을 시키고 가능한 채널을 활용하여 목표 고객과 소통함을 통해서 첫 번째 구매를 유도하고 구매한 고객이 어떻습니까? 반복 구매 및 적극적으로 옹호하도록 연결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치 있는 제공물을 적합한 온라인 채널에 적합한 위치에 노출시키고 가능한 채널을 활용하여 목표 고객과 소통함을 통해서 첫 구매를 유도하고 이를 반복 구매 및 적극적인 옹호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 예, 저는 온라인 마케팅을 이렇게 정의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라인 마케팅을 왜 꼭 해야만 할까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습니다. 온라인에서 찾고요. 온라인의 정보를 신뢰합니다. 자, 뭐 좀 오래된 신문 기사의 자료지만은 정보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물어봤을 때 예,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다는 분들이 많죠. 예, 그 다음에 지인의 추천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저 지인의 추천도 온라인에서 이 지인 추천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한 소비자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적인 서클, 소셜 서클 안에서 멤버들이 호감을 가지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러면 내가 그걸 보고서 그 사람들이 좋아요 했던 대상에 대해서 92%가 나도 호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지인 추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여러분 저 밑에 보시면 소셜미디어 검색한다. 예. 실제로 인스타그램이 스마트폰 쳐보시면 위쪽에 검색창이 있죠. 예, 거기서 해시태그로 검색을 해요. 이게 실제로 굉장히 강력한 검색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고 특히 온라인에 이 노출된 정보들을 신뢰를 한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요즘 소비가 어떻게 됐냐면요. 저기 화면에 되게 아름다운 바다와 카페 메뉴들 그림이 보이시죠? 이제 카페 거리로 유명한 강릉의 안목해변인데요. 안목해변에 갔다 온 어떤 소비자가 예,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겁니다. 여러분 제주도나 유명한 관광지 가시면 저런 모습 많이 볼 수 있어요. 좋은 자리 잡으려고 난리가 나고 예, 바깥의 뷰와 함께 멋지게 연출하려고 예,
저렇게 노력들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렇게 이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해가지고 저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접니다. 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인데요. 저기는 김상영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죠. 저도 플라스틱을 없애기 위해서 대나무 칫솔을 쓰거든요. 소셜벤처 회사에서 만든 대나무 칫솔을 쓰는데 대나무 칫솔을 몇 번 샀더니 이번에 여러분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잖아요. 대부분 치약들이.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고체 치약을 출시했다고 샘플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소비하는 행동들을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저렇게 페이스북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러면 저기 사람들이 좋아요와 댓글을 눌러주면 어떡해요? 내가 기쁨을 느끼고 소비한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소비는 어떻습니까? 돈을 주고 물건을 교환하는 단순한 행위에서 이제는 검색을 하고 사진을 찍어 올리고 거기서 소비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온라인상에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공감을 받아서 더 큰 만족을 느낄 때 이게 비로소 소비가 완성된 거다. 요즘의 소비는 이런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받는 온라인상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온라인 마케팅을 왜 해야 될까요? 사장님들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 서비스업, 그 다음에 소매업, 음식점업 이렇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 쇼핑 금액이 점점 더 늘고 있지만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쇼핑 금액이 단군 이래로 지난 2분기에 온라인 쇼핑 금액이 무려 47조 원 가까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단군 이래 최대죠. 계속해서 이렇게 신장을 할 것 같아요. 서비스업, 소매,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들 온라인상에서 저렇게 소비자들이 소매를 한다면 나도 온라인의 문을 두드리고 온라인에 내 정보를 노출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나는 못해 하고 위기의식을 느끼십니까? 그러나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위기를 두 글자로 쓴다. 하나는 위험을 얘기할 때 첫 글자는 위험을 얘기할 때 위자고요. 두 번째 기자는 뭐예요? 기회를 얘기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위험이 있으면 위험을 경계해야 돼. 반드시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다, 위기다. 맞습니다. 어렵고 위기지만 이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고요. 그런 방편의 하나로 온라인 마케팅에 주목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유. 소비자들이 상품을 검색해서 소비한 다음에 소비하는 그러한 절차, 프로세스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 디지털 경제, 온라인상에서 연결된 사회이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고요.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마케팅의 대부라고 불리우는 필립 코틀러라는 유명한 이제 경영학 학자인데요. 이분이 마케팅 4.0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경로가 4A였다. 4개의 A로 이렇게 대표되는 경로였다. 그 경로는 뭐냐면 상품을 인지하고 그 상품에 대한 태도를 갖고 그리고 구매하는 행동을 하고 만족하면 반복해서 소비하는 반복 행동을 하고 이런 4A였다면 이제 디지털 경제하에서 고객들이 소비하는 경로는 어떻게 되냐면 5A로 바뀌었다. 인지하고 호감을 갖고 그 상품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구매하는 행동을 하고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이러한 5A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에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최초의 인지 단계에서부터 고객들을 마케팅을 통해서 잘 설득하고 우리 상품을 사도록 만들고 반복해서 살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 내가 써봤더니 진짜 좋다. 당신도 써봐라. 라고까지 적극적인 옹호를 끌어내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행동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의 소비 행동이 바뀐 이 경로에 따라서 맞게끔 온라인 마케팅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인지 관련해서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어때요? 제가 잘할 때는 MBC하고 KBS 채널 그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TV 틀면
다양한 채널이 나오고 광고 좀 지루한 거 나오면 금방 딴 채널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브랜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은 엄청나게 다양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디서 우리 브랜드를 만나고 우리 가게를 만나고 정보를 얻는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예. 브랜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때 좀 전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브랜드에서 만든 콘텐츠나 광고물을 보고 호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내가 속해 있는 사회적 집단이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괜찮다고 얘기하면 호감을 갖게 되고요.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바로 구매로 연결되는 게 아니죠. 단군 이래에 최대의 정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누구나 채널이 될 수 있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도구들을 손에 들고 다니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정보 탐색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구매를 해요. 구매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 적극적인 옹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내가 안 샀더라도 내가 그 매장, 그 브랜드의 대의, 상품에 진정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옹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BTS가 미국에서 Black Lives Matters라고 해가지고 예, 조지 플로이드라는 분이 미국 경찰관들한테 체포당하다가 이렇게 살해당했잖아요. 예. 흑인 인권운동에 BTS가 12억 원을 기부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BTS의 아미들이 똑같은 금액을 모아가지고 흑인 인권운동을 위해서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소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천의 피자 가게에서 이 가난한 가장 딸아이 생일날인데 피자 한 판 못 먹는 그런 사연 때문에 피자를 공짜로 제공해 줬을 때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옹호하고 돈 줄라봐라 이런 사례 보시잖아요. 소비자의 행동들이 꼭 구매가 아니더라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 우리 상품을 옹호해주고 이런 것들까지 고려한 속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온라인 마케팅에서 말씀드릴 때 이 인지, 호감, 질문, 행동, 옹호 이거를 외우시려면 인호질, 행옹, 인호질, 행옹 이렇게 외우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앞글자만 따가지고 요 순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비용이 저렴합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2,000원, 3,000원 정도씩 네이버 지역 소상공인 광고나 플레이스 광고를 해가지고 효과를 보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온라인상에 광고를 하면 이것이 반드시 데이터로 남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의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우리 매장 온라인에 등록해 놨을 때 거기에 댓글을 다는 소비자들의 그런 목소리, 또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광고를 하면 그래프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성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면 내 손님들의 반응이나 광고의 실적들을 추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런 분들이 우리 상품을 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그렇다면 목표 고객층을 수정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이런 콘텐츠를 올렸더니 손님들이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는 방법으로 우리의 마케팅 전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온라인 마케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블로그 같은 거 제가 2016년, 2017년에 써놓은 글이 갑자기 엊그제 봤더니 하루에 조회수가 뭐 50번이 되고 60번이 되고 70번이 되고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으면 키워드만 잘 매칭을 해놓으면요. 잘 만들어진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꼭 하셔야 되고요. 어려워들 하시는데 사실 저런 효과를 위해서는 블로그 진짜 꼭 해보시면 좋거든요. 온라인 마케팅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컨텐츠가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드는 분들은 계속 우리 가게,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에 와서 보시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럴수록 컨텐츠가 마음에 들수록 우리 매장 더 신뢰하게 되고 우리 매장과 고객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을 꼭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들 온라인 마케팅은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주변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뭐 성공했다 이런 사례들을 들으시잖아요. 저기도 예를 뭐 3가지 써놨지만 송파구의 떡집이 뭐 페이스북을 활용해 가지고 대박을 쳤더라. 뭐 부안에 있는 찐빵 만두 가게가 뭐 SNS를 활용하면서 뭐 전국적으로 알려졌더라. 자, 이런 얘기들. 그러나
SNS만 한다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장님들은 밤을 새워 고민하고 노력하는 간절함이 있었다. 그리고 꾸준히 성공할 때까지 저걸 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실제로 저도 소상공인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 달라라고 해서 할 수 있게끔 가르쳐 드리고 세팅을 해드려도 성과가 안 난다고 해서 또 시간이 없다고 해서 한 달도 못 해보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필사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페이스북은 뭐 성공의 길이지만 노력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한 SNS는 뭐냐면 말 그대로 SNS다. 시간 낭비 서비스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밤을 새워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온라인에 콘텐츠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노출만 하면 되느냐? 보들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저게 기본이 돼야 돼요. 온라인에 아무리 사진이 요즘 인스타그램업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게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매장에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어때요?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식당에서 음식 사진, 맛없는 음식 맛있게 보이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그런 사진에 혹해가지고 와서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갔을 때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온라인에서 역풍을 맞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오래된 가게들 노포라고, 전통 있는 가게를 노포라고 하는데요. 본질에 충실하고 맛있는 가게들은 저렇게 어떻게 합니까? 맛집 어플에서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홍보를 해줘요. 저렇게. 그죠? 저런 맛의 비밀, 맛의 비결,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사장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맛집이 나왔다 그러면 달려가서 시장 조사를 하고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서 시장 조사를 하고 상품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따가 뒤에도 뭐 잠깐 가게 이름이 나올 테지만 제가 아는 이제 후배 사장님인데요. 하루에 5끼를 먹습니다. 맛있는 집이 있다고 그러면 달려가서 먹거든요. 그런 노력들,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가치가 있는 제공물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온라인 마케팅이 사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민우님 꿀팁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은 기본은 가치가 있는 제공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인데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계획하시고 실행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PDCA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PDCA 사이클. 이런 사이클에 따라서 여러분 목표 고객을 설정하고 그들이 뭐를 원하는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경쟁자들에 대한 고객의 반응과 경쟁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가 하는 것들을 온라인을 이용해서 파악하시고요. 우리 가게와 경쟁자 가게들이 어떤 채널에 어떤 형태로 노출되고 있는가 탐색해 보시고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어 보시고 이것들을 가능한 채널을 활용을 해가지고 배포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체크, 평가, 액션, 개선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보시는 이러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온라인 마케팅 도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저를 얘기하자면 뭐 경영지도사 또는 소상공인 컨설턴트, 자영업 컨설턴트 또는 사회적 경제 컨설턴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컨설턴트 뭐 여러 가지 키워드로 저를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사장님들은 우리 가게를 온라인에서 노출시킬 때 어떤 키워드를 쓰시나요? 우리 가게가 온라인에 이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즘 가장 얘기되고 있는 핫한 게 이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잖아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스마트 플레이스 정보를 세팅할 때도 거기 보면 저렇게 5가지 키워드를 입력하는 게 나옵니다. 또 사장님들 뭐 경우에 따라서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파워링크 광고를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 만들 때도 모드 홈페이지가 온라인에 노출 잘 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저기 보면 태그 입력이라고 해가지고 또 키워드 5개 써놓는 게 나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저 모드 홈페이지 화면이 이제 도봉구에 있는 꽃집인데요. 저 모드 홈페이지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해가지고 거의 80 가까운 사장님들 부부가 운영하시는 꽃집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모드 홈페이지 저렇게 만들어 놓고서 키워드만 저렇게 세팅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한 달에 30번에서 40번 정도 홈페이지에 방문자가 꾸준히 있고요. 네, 꾸준히 있습니다. 꾸준히 있고 그걸 보고서 이제 주문하시는 손님들도 생기고요. 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기본적으로 키워드 하나 할 때 가장 싼 게 70원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40번 노출이 된다? 74, 28, 2,800원어치 이상 그런 것들이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매출로 연결이 되고 하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온라인 마케팅의 이제 성과가 높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 키워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사장님들 보면은 메타 키워드라고 메타 태그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메타 키워드라고 해가지고 입력하는 게 있는데 뭔지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홈페이지나 여러 홈페이지 같은 걸 보면은 컨트롤을 누르고 그 다음에 U자, 영어 U자를 누르시면 HTML이라고 그래서 어떠한 언어로 해가지고 이 화면이 구성되게끔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소스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스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는 없고 카페24나 다른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가 잘 노출될 수 있게끔 거기에 키워드를 적절하게 넣을 수 있게끔 저런 카페24나 이런 데 가면 관리적 옵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에 메타 태그에 키워드라고 해가지고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키워드를 저기다 입력을 해놔야 노출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또 인스타그램 하시는 사장님들 저거 빠진 분들 되게 많은데요. 보시면 저기서 파랗게 표시된 부분들 샵 해가지고 파랗게 표시된 부분들이 뭔가요? 해시태그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어플의 위에 보시면 검색창 있잖아요. 돋보기 있잖아요. 저기에 저런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우리 인스타그램 계정이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해시태그로 쓸 수 있는 키워드들을 잘 발굴해 내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블로그를 쓸 때도 온라인 광고를 세팅할 때도 키워드는 광고의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구죠. 네이버 광고 시스템의 키워드 도구예요. 키워드 도구. 저기는 5개까지 우리가 키워드를 검색을 할 수 있고요.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요. 네이버 인공지능이 관련된 키워드를 또 쫙 뿌려줍니다. 키워드에 따라서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를 꽉 채워서 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관련된 키워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저 네이버 광고 시스템의 키워드 도구를 활용하시면 돼요. 네이버 광고 시스템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꼭 가입하세요. 공짜입니다. 저기는 네이버 광고 시스템의 키워드 도구, 저기서는 5개 키워드 이제 조회할 수 있는데 하나씩 조회할 수 있는 어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이런 데 가시면 키워드라고 치시면 저렇게 키워드 매니저, 또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 키워드, 요즘 뜨는 또 어플 중에 굉장히 좋은 게 이제 뭐 사장님닷컴이라는 그런 사이트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어플이나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키워드들을 발굴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가게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실 때 네이버에서 보면 검색창 밑에 뭐 자동 완성이다, 또 맨 밑에 가보시면 연관 검색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장님들 데이터 랩에 가면 특히 쇼핑몰 하시는 사장님들은 쇼핑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뭐 한 달, 3개월, 1년치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검색이 많이 되고 어떤 키워드 검색이 많이 되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구글 트렌드 같은 곳에도 이제 키워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키워드의 조회수나 특징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셔서 우리 가게를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많이 발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로남불님, 네이버 데이터 랩, 그 다음에 구글 트렌드 이런 데 꼭 가보시고요. 저기 보이는 키워드 매니저라든가 저런 어플들을 다운받아서 일단 사용하셔서 키워드들을 발굴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이보스라는 사이트에 가면요. 아이보스는 이제 이 온라인 마케팅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기발한 거 만들었어요. 뭐 키워드 조합기라고 있어요. 저기 위에 보시면 키워드 A, B, C, D 해가지고 4칸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아동복이면 아동도 5세 아동, 6세 아동, 7세 아동, 8세 아동, 9세 아동 많잖아요.
그러면 저 키워드 A에 5세, 6세, 7세, 8세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그럼 키워드 B에 키워드 B에 아동복이라고 쓰면 그런 거는 C에다 쓰면 좋을 것 같고요. 키워드 B에다가 여아, 남아, 또 여자, 남자 이렇게 쓰는 거고, 키워드 C에 아동복이라고 이렇게 쓰고, 또는 청바지, 뭐 또 티셔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A, B, C, D에다가 입력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자동으로 그런 것들을 조합할 수 있게 버튼을 클릭하면 어마어마한 키워드들을 만들어주고 엑셀로 저런 것들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디에 쓰나요? 특히 계실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사장님들은 여러 가지 키워드, 최대 10,000개까지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에 저게 등록이 되는데, 그렇게 10,000개까지의 키워드를 대량 등록을 해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장님도 어디 가가지고 장례식장 같은데 화환 보내려고 할 때, 예를 들면 대전 무슨 장례식장 하면 막 서울에 있는 회사들이 뜨잖아요. 그러한 꽃 관련된 그런 꽃배달 회사들은 저런 식으로 대량 키워드를 만들어가지고 온 동네에 전국의 장례식장, 뭐 결혼식장, 이런데 A 장례식장, B 장례식장 이런 것들을 저렇게 대량 키워드로 등록해 놓는 방법들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것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키워드에 따라서 여러분 PC에 노출되는 순서, 네이버에서 말씀입니다. PC에 노출되는 순서, 모바일에 노출되는 순서가 달라요. 지금 보시면 청주 샌드위치를 검색했는데 청주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가 다르죠? 5번, 6번이 다르죠. 청주 샌드위치 검색했더니 5번에 유료 광고인 파워링크가 나오고 6번에 동영상이 나오는데, PC에서는, 모바일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모바일에서는 5번에 동영상이 나오고 6번에 파워링크가 나와요. 유료 광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게 광고를 저렴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네이버, 내가 청주에서 샌드위치를 판다? 네이버 플레이스에 우리 가게가 3페이지 나오고 있는데 키워드 세팅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잘 올려서 플레이스 정보를 잘 관리를 해가지고 1번에 나올 수 있도록, 1페이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중요하겠구나. 네이버 뷰, 블로그 글에다가 사진 잘 올리고, 그 다음 동영상 올리고, 우리 가게 지도까지 세팅해주고, 키워드랑 잘 연결해 놓으면 뷰 영역에 노출이 됩니다. 이건 무료예요.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청주 맛집은 어떤가요? 청주 맛집은 파워링크 유료 광고가 1등으로 올라가 있죠. 청주 맛집으로 노출하려면 돈 좀 쓰셔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이버, 그 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가 나오니까 플레이스와 뷰, 이런 걸 잘해야 되겠다. 뉴스? 내가 아는 사람이 청주 지역의 무슨 지역신문 기자예요. 그러면 요즘 신문들 어떻게 해요? 다 온라인 사이트에 있고 검색이 되도록 온라인 기사들을 올려요. 그러면 우리 가게에 대해서 아주 미화를 해가지고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온라인에서 검색되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키워드별 노출 위치와 형태 같은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신통한 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보시면요, 저렇게 각 가게별로, 저거는 그냥 아무 가게나 되는 게 아니고 플레이스에 등록을 하고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달아준 가게들이 해당이 됩니다. 소비자들이 저 가게의 테마가 저렇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어떤 시간에 많이 방문하고 있는지, 연령대별로, 성별로는 어떻게 반응이 되고 있는지를 데이터 랩이라는 곳에서 알 수가 있어요. 스마트 플레이스 하단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게도 알 수 있지만 경쟁점도 벤치마킹 하실 수가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게에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장님들이 고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잊지 말고 스마트 플레이스 정보를 빵빵하게 충실하게 등록하시고 하단의 정보도 확인하시고요. 요즘 10명 중에 4명, 5명은 뭘로 정보를 검색합니까? 저도 무조건 정보 검색의 1단계는 구글입니다. 구글에 저렇게 해서 우리 가게 이름을 한번 쳐보세요. 우리 가게가 어떤 분이 블로그로 포스팅 해주셨네? 맛집 어플리케이션에서 우리 가게 정보가 나오네? 하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저 리얼 파스타 같은 경우 구글 리뷰가 125개가 달렸어요. 125개가 달렸는데 사장님들 한번 보세요. 저 125개의 리뷰들을 읽어보셨냐는 거죠.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다니면 어떤 사장님들은 저 구글에 마이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스마트 플레이스와 비슷한 건데, 저 구글 마이 비즈니스에 리뷰가 저렇게 많이 달렸는지 모르는 사장님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 특히나 젊은 세대일수록 구글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온라인에서 우리 가게 정보가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아시는 게 중요하죠. 경쟁점도 물론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인지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뭐 말씀드린 걸 종합하는 게 될 텐데요. 스마트 플레이스 정보, 되도록이면 많이 채워라. 충실하게 채워라. 그 다음에 구글 아이디를 가지고 구글 마이 비즈니스 정보 충실하게 채워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카카오 내비를 쓰거든요. 근데 10명 중에 2명, 3명은 카카오 내비를 써요. 다음에서 검색하고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카카오 내비나 이런 곳에서 우리 가게가 노출되기 위해서는 다음에도 검색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검색 등록은 PC 화면의 맨 하단에 검색 등록이라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등록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꼭 우리 가게 정보를 등록해 놓으셔야 되고요. 저거를 어떻게 하느냐? 50분간 강의 갖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유튜브 찾아보셔요. 우리 소상공인 채널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소상공인 채널이 아니더라도 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구글 마이 비즈니스 등록법, 다음 검색 등록법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요. 좋은 강의 영상들이 쏟아집니다. 실제로 너무 쉽게 강의한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정보를 충실하게 등록하셔서 우리 매장을 반드시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또 저렴한 광고 활용해 보세요. 뭐 제가 소개시켜 드려가지고 컨설팅한 가게 사례인데요. 저 가게가 강원도 화천에 있는데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2페이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검색이 안 되는 가게였는데요. 6월 달부터 네이버에서 무슨 광고 상품이 나왔냐면 저렇게 스마트 플레이스 정보를 바탕으로 한 광고 상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플레이스 광고라고 하는데요. 클릭 한 번 할 때 50원 정도 하는데 저 사장님 2,000원 정도 하루에 걸어놨거든요. 아주 만족해 하세요. 이 페이지에 나오는 가게가요. 화천 맛집 검색을 하면 맨 상단에 뜹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아주 만족해 하시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 지역 소상공인 광고는 내가 있는 동네 주변으로 해가지고 우리 가게 주변으로 해가지고 5개 동네를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서 그 5개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GPS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노출되는 광고인데요. 클릭할 때 뭐 5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저 사장님 또 저것도 2,000원어치씩 하루에 광고를 하는데요. 우리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정보에 60명, 70명씩 들어와서 봅니다. 그래서 많지도 않게 3,000원, 4,000원씩 저런 광고들을 활용하시는 사장님 활용을 해가지고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 사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 광고를 어떻게 세팅할까요?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강의에도 저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채널 같은 것들을 잘 구독해 보시고요. 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어마어마한 좋은 강의들이 많이 나옵니다. 꼭 찾아보시고 저런 광고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인지를 시켰고 호감을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찍힐 거리를 만드셔야죠. 그죠? 찍힐 거리를 어떻게 만드나요? 사장님들 카메라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캠코더도 갖고 다니시잖아요. 스마트폰도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저거다 싶으면 다니면서 남들이 하는 걸 찍으세요. 그리고 사장님들 광고는 네이버에 많이 하는데 내가 검색하고 하실 때는 구글 검색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구글의 이미지 검색 기능이 굉장히 강력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5개씩 먹는다는 제 후배 사장님 있지 않습니까? 후배 사장님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을 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메뉴들을 해가지고 해시태그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거기에 음식을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매장 환경을 어떻게 연출해 놨는지 하는 것들이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검색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걸 보고 찍힐 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재밌죠, 일단 저거를 보시면. 재밌고, 스팀 살균하는 집,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굉장히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저는 찍힐 거리를 만드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보세요. 연휴 끝나고 달리세요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저기 카페인데요. 강남에 있는 카페인데 저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사례고요. 복숭아 저렇게 숙성된 순서대로 드시라고 번호를 이렇게 적어놓고 행복하시라고 저렇게 포스트잇까지 해가지고 배송이 됐습니다. 저런 것들은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옹호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이런 컨텐츠를 기획하시면 좋고요. 보세요. 스마트 플레이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 사장님의 웃는 얼굴을 보십시오. 꽃게를 들고 활짝 웃는 얼굴. 신뢰 가지 않습니까? 저 집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대부분의 사장님들 스마트 플레이스나 구글 마이 비즈니스 정보를 보면 내 사진이 없는데 백종원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 자존심을 파는 거라고. 내 사진이 올라가고 밝게 저렇게 신뢰할 수 있게 웃는 모습을 올려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저 사진을 이제 올려놓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감을 주는 컨텐츠들 만들어 보세요. 저기 있는 식당에 보이는 그 사진에 있는 저러한 게시물들, 그런 거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미리 캔버스로 만들었습니다. 미리 캔버스와 또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뭐 타일이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요즘 특히나 젊은 사장님들은 모르면 몰랐을까 미리 캔버스를 가르쳐 주면요,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특별히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저런 사진, 옆에 사진 보여주면서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당신이 저런 거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자기들이 유튜브 검색하거나 해가지고 금방 배워서 진짜 멋있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런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통해서 호감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저 디자인을 어떻게 하나요? 미리 캔버스나 타일에 가시면 이미 기본적인 디자인 틀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문구들을 미리 생각하시고 그런 틀들을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구글 검색 해보시면 저런 다양한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흉내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런 어플들이 스마트폰에 깔려 있습니까? 음식 사진을 맛있게 찍을 수 있는 푸디 어플. 그 다음에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뒤에 우리가 눕기 딴다고 그러잖아요. 뒷배경을 없애는 거.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저러한 스토어 카메라라는 어플들. 글그램 같은 것들 내 사진에 글을 쓸 수 있게 하는데요. 뒤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저런 거 깔아놓고 한번 해보시고요. 저런 어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 사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 사진 누가 찍은 것 같습니까? 저 수저 사진. 공방시화저라고 저기도 이제 제가 컨설팅한 업체인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제가 활동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컨설턴트로. 근데 사진 전문가를 모시고 가지고 같이 교육을 받았어요. 저 사장님께 컨설팅 하는데요. 저 7만원짜리 조명입니다. 그리고 사장님들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저 사진 누가 찍은 것 같아요? 제가 찍었습니다. 뭘로 찍었을까요? 35만원짜리 중고 LG V40 카메라 갖고 찍었습니다. 저 조명 하에서. 약간 전문가적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사장님들 저런 조명 한번 사서 찍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기 뭐 조명 위에 기름종이 저거 냉장고에 음식 살 때 이렇게 쓰는 주방에 있는 종입니다. 저걸 했더니 조명이 은은해져요. 그래서 실제로 찍어보십시오. 실제로 찍어보시고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서 잘 안 나오면 저쪽으로 옮겨서 또 찍어보시고 또 창을 가려놓고 찍어보시고 다른 조명화에서도 찍어보시고 이렇게 몇 번 찍어보시면 경험이 쌓이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끔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제 유튜브 채널인데요. 뭐 구독자 수도 많지 않고 하는데 전 뭐 하냐면 이 가게는 정말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 하는 가게들은 키워드를 세팅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저렇게 올리는데요. 자, 많은 가게들 같은 경우는 키워드 세팅만 잘 되면요. 200건, 300건도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기본 70원부터 시작하는데요. 300건 노출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큼 광고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저런 것들을 통해서 인지도 시키고 호감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저 블로라든가 특히 또 키네마스터 같은 것도 많이 쓰시는데요. 저는 블로를 15,000원에 주고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 이번에도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저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유튜브에 저 어플 사용하는 방법 동영상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호감 주는 콘텐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 보시면 이미지 검색, 동영상 검색을 해보시면서 남이 만든 거를 흉내내시면 됩니다. 특히 저렇게 두피 관리 방법, 건성 두피 관리 방법, 저런 게시물들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사장님들 글그램 사용하시면 만들 수가 있어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글그램 사용하시면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남이 만든 콘텐츠를 보시고 사진만 조금씩, 문구만 조금씩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특히 내가 미용실을 한다. 그러면 사진에 나오는 인물 사진만 조금씩 바꾸고 내 노하우만 조금씩 바꿔서 비슷하게 흉내를 내가지고 콘텐츠 만들어서 노출시켜 보시라는 거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대화하기 재밌죠. 세렝게티라는 분이 댓글을 달아줬는데요. 이장님 밥상 사장님들이 세상에 이바지할 자신의 재능을 찾아낸 사람을 찾아 천재라 부르죠. 쭉쭉쭉 나가서 티나는 자리 아니지만 세상에 이바지하는 좋은 음식 만들게 오늘도 우리 길을 만들어 갑니다. 파주에 있는 음식점인데요. 사장님이 고객이 저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고객하고 대화를 합니다. 예, 고객하고 대화를 해요. 오른쪽에 보시면 안 좋은 사례죠. 예, 악불 개오짐이라고 이제 사장님이 댓글을 달아줬는데요.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사실. 예. 저렇게 세렝게티 댓글에 사장님 정성껏 댓글을 달고 고객하고 대화하고 또 질문하게끔 만드는 것처럼 그런 노력들을 좀 배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객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 만드셔야죠. 예. 카카오 비즈니스, 카카오톡 채널 어떻게 만듭니까? 네이버 톡톡 어떻게 합니까? 예. 유튜브에 많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금방 만들 수가 있고, 예. 실제로 활용하시는 사장님들, 우리 같은 해서 성과를 본 동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객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사장님들 만드십시오. 예. 그리고 만들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엮으세요.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내 트위터는 여기다. 내 블로그는 여기다. 홈페이지는 여기다. 들어갈 수 있는 링크들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예. 블로그에 가면 어떻게 해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내 홈페이지는 여기다 라고 주소를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어떡합니까? 쇼핑몰만 보지 말고 상담하려고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세요.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 주세요. 저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보면은 제가 빨갛게 저기 박스 쳐놨는데 저거를 아웃링크라고 합니다. 아웃링크인데 요즘은 링크트리나 뭐 인스타 바이오 이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예, 그 서비스들에 가면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채널들을 한 번 더 들어가 볼 수 있게 연결해 놓을 수 있게끔 작업을 할 수 있게 저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런 서비스도 한번 들어가셔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객 참여 이벤트, 고객 행동하게 만드셔야죠. 검색해보세요. 유튜브 검색해보시고 구글 검색해보시고 고객 참여 이벤트 달력을 놓고 아 이번엔 삼겹살 데이네, 졸업식이 언제 있네, 우리 동네에 또 어버이날이네, 아 사장님 생일이다. 어떤 이벤트를 기획하고 고객을 참여시킬까 만들고 예 참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리포스트, 리그램. 예, 내가 포스팅한 좋은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다시 내가 가져와 가지고 포스팅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로 이벤트를 만들 수가 있고 골뱅이 달아가지고 친구 아이디 해서 친구한테도 너도 한번 봐봐 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이벤트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증거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 어렵지만 이렇게 후원도 해요 라는 판 하나 걸어놓은 집 더 이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지자체마다 안심 음식점이니 뭐니 해가지고 많이 인증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농림수산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렇게 음식점 위생 등급으로 통합을 한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한 2달 걸린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요? 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계시는 시청, 구청의 위생과에 문의하세요. 위생과에서 오셔서 컨설팅까지 해주고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저런 증거들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손님의 평가를 받아야죠. 예, 구글도 있고요. 설문조사 할 수 있는 기능이 구글에도 있고요. 네이버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유튜브에 찾아보시고요. 예, 네이버에도 교육하는 동영상이 있고요. 정보를 찾기 나름입니다. 찾기가 쉬워요. 저 오유미당이라는 프랜차이즈인데요. 식당마다 저렇게 예, 스캔을 해가지고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설문지로 그래서 고객 데이터를 저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 장인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고객 데이터, 사장님들 데이터를 알아야 마케팅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저러한 PDA, 단말기, 포스 같은 것을 사용하시고 고객 데이터를 알 수 있는 저런 이벤트들을 하셔가지고 고객하고 대화하시고 참여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따라옵니다.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시고 노력해 보시고요. 중학교도 3년, 고등학교 3년 다니고 졸업시키잖아요. 한 달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실 게 아닙니다. 몇 달 노력해 보시면 성과가 나거든요. 꾸준히 노력하고 검색하시는 사장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주목하시고 나가지 마시고요.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간단한 것들은 이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랑님, 보들주님, 이민우님, 네로남불님 이렇게 많이 이른 시간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유튜브 찾아보고 여러 가지 찾아보는데 해결이 잘 안 된다? 사장님들 그 소상공인 공단도 한 500명 넘게 컨설턴트 운영하고 있거든요. 4,800만 원 1년 매출이 안 되면 무료고, 넘으시는 분들은 한 뭐 10몇만 원 정도 이렇게 내시면 컨설팅 받을 수가 있고,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컨설팅 제도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예,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곳에도 이제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컨설팅 받으세요. 저렴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컨설턴트랑 2일 또는 4일 동안 만나서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꼭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그런 지원 제도들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사업의 미래들을 잘 개척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반드시 기회를 잡으시는 사장님들이 되시기를 꼭 응원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또 질문 남겨두시면 제가 답변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친절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